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요즘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가스 가격이 좀 고점에서 좀 빠졌죠. MMBTU당 90불 하던 것이 지금 한 78불 정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것 때문에 저한테 많이 질문합니다. 강세가 계속 유지된다면서, 근데 이게 90불하고 70불하고 78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가격대가 이제 10불 언더 수준이었고요. 지금이 빠졌다고 해도 70불 이상인데, 아시아 가격은 지금 59불 정도 하고 있고요. 빠졌다라는 것에, 가격이 빠진 것은 사실 수급적 요인도 있고 심리적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 요인이 컸었죠. 바로 유럽의 재고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제가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속도라고 한다면 한 10월 중반경 가게 되면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 수준은 비축률 기준으로 한 94% 정도는 무난히 도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목표치가 그거고요. 목표치대로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변한 거는 없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재고 비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그 이면을.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최근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8월 30일 기준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 비축률은 80.43%입니다. 그리고 독일, 제일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독일의 경우는 84.03%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계획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면을 살펴보자. 독일의 경우를 보죠. 독일이 아무래도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요. 독일은요,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주입량, 가스 주입량이 YOY로 70%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량 같은 위드롤이라고 표현하죠. 사용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억제, 물론 가격에 의한 소비 억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에 의한 소비 통제도 분명히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자, 여기에 또 천연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석탄 발전량이 7월 누적 기준으로 YOY로 19.2% 증가했고요.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도 각각 거의 19%씩 증가했어요. 작년에는 바람이 불지 않았지만 올해는 바람이 잘 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런 도움들이 유럽 그리고 독일 천연가스 재고 증가에 분명히 영향을 주었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석탄을 더 태우고 바람이 잘 불기만을 기다릴 수는 사실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해결된 거는 전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이 이렇게 쌓게 된 이유는 뭘까? 이렇게 많이 공급해준 지역은 어디야?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럼 미국의 상황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1월부터 7월 누적 기준으로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요, YOY로 3.9%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소비가 4.2% 증가했고요. LNG 수출량이 15% 정도 늘었습니다. 그 LNG 수출이 많이 늘다 보니까요, 지난주 기준으로 미국 천연가스 재고가 YOY로 마이너스 9.5% 감소한 상태입니다. 미국도 10월 중반까지 빌드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유럽으로 일단 나가는 양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미국의 가스 가격이 지금 MMBTU당 9불을 넘어선 상태죠. MMBTU 헨리허브 기준으로 9불 정도면은요, 민간 기준,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쓰이는 가스 가격은 지금 MMBTU당 거의 20불이 넘어가요. 미국 소비자들은 이제 그렇게 지불을 하고 있는 거죠. 낮지 않은 가격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미국 수출 LNG 수출량 중에서 이게 주로 어디로 갔지? 뻔하겠죠. 유럽으로 많이 갔겠죠. 자, 상반기 기준으로요. 미국의 LNG 수출량 중 유럽향은 YOY로 14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향은 마이너스 50%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50%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량은요, YOY로 마이너스 85.5% 급격히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일 수도 있어요. 자, 또는 중국도 미국산에 대한 의도적 회피도 뭐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산을 사오지 않았다면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쨌거나 지금 미국은 의도적으로 유럽에 대한 빌드업 수요, 뭐 얼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보내주고요. 그러면 중국은 어디서 사오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어쨌거나 전 세계에서 에너지 제일 많이 쓰는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유럽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미국은 현재 재고가 YY로 부족해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레코드 로우 수준에 근접한 재고 수준입니다. 21년도 대비해서는 또 매우 낮은 수준을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고, 그래프도 우상향 추세에서 그 기울기가 좀 옆으로 흐르고 있죠. 이게 수출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미국 재고 가장 중요한 이슈일 거고요. 그럼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중국의 LNG 수입량이 3,593만 톤입니다. 작년 동기간에 얼마를 사왔냐면은 4,525만 톤을 사왔어요. 1,000만 톤 정도가 중국이 지금 수입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7월까지요. 그러면 뭐 파이프라인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 파이프라인 PNG 같은 경우는요. 1월, 7월 누적 기준으로 2,628만 톤. LNG가 규모가 더 큽니다. 1, 7월 누적 수입량이 LNG가 3,593만 톤. 거의 한 900만 톤, 이제 1,000만 톤 가까이 LNG가 더 많거든요. 자, 이러면 중국은 지금 천연가스 재고가 매우 부족한 상태다. 매우 부족한 상태예요.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가? 저도 되게 회의적이었습니다만 중국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7월 달까지 발표한 자료이고요. 제가 이 촬영하기 전에도 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숫자는 맞습니다. 작년도의 수입량이 4,525만 톤, 올해 7월까지 수입량이 3,593만 톤, 작년 연간 수입량이 7,880만 톤. 그러면 중국은 LNG 소비가, 가스 소비가 작년과 유사하다라고 보게 되면요. 올해 하반기에 남은 몇 달 안 남았죠. 8월부터 12월 달까지 적어도 5천만 톤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5천만 톤을. 소비를 안 하면 모를까? 소비를 한다. 작년과 동일하다라고 하면 5천만 톤을 남은 기간 동안에 끌어와야 돼요. 실제로 중국의 LNG 빌드업을 하고 있느냐 또는 안 하고 있느냐,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뉴스는 없어요. 그거 뭐 확인해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중국 정치인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자, 작년 연간 중국 LNG 수입량 7,879만 톤, 7월 달까지 중국의 LNG 수입량 3,593만 톤. 그러면 적어도 5천만 톤 가까이는 더 사야 된다. 현재 유럽의 비축률 기준 80.43% 비축률 기준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가 5,823만 톤입니다. 중국이 하반기에 약 4,500에서 5천만 톤을 쌓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가능성 매우 높다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가스 가격이 그래 재고 수준이 목표치에 부합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안도감으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빠졌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냐? 절대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반기 최대의 관건은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된 부분이 중국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가 남은 넉 달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이 부분, 중국이 왜 이렇게 안 사지?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뉴스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막말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석탄을 무지하게 많이 태우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도 하는데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런데 변수들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유럽에 재고가 쌓여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해결책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현재 러시아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가스의 총량이요. 평균적인 연도, 예를 들어서 20년이나 이때 대비했을 때는 22% 수준밖에 안 돼요. 22% 수준.
러시아로부터 연간 1억 1,400만 톤 정도를 수입해 왔으니까 지금 한 2,300만 톤 갖고 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나머지 8, 9천만 톤의 갭은 도대체 어떻게 메꿀 거냐? 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되면 이게 가격이 빠졌다고 이 낙관할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영향들, 사실 가스 가격이 90이든 80이든 70이든 60이든 이 절대값에 대한 별 의미는 없어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0불도 그렇고 60불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대값이 가지는 함의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 유럽 산업계에 있어서는요. 일단 천연가스를 직접적인 핵심 원료로 사용하는 곳이 비료업체들입니다. 비료업체. 그래서 유럽 최대, 글로벌 최대의 요소 비료, 암모니아 생산 업체인 야라 같은 경우가 지금 가동률이 80%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MMBTU당 40불 정도 된다라고 하면요. 요소 비료 가격이 1,080불 정도는 돼야지 BEP입니다. BEP. 돈 못 벌고 딱 비용만 커버되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700불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유럽 2위의 비료업체인 아조티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공장 셧다운을 발표를 했습니다. 돌려봐야 적자니까. 이게 유럽 전체적인 제조업에 있어서 비용 증가의 가장 무서운 부분인 거죠. 돈을 못 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유럽 제조업의 가동률을 계속 떨굴 것이고요. 특히 비료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는요, 전쟁이 2월 말에 났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비료 같은 경우는 북반구 기준으로 보면 겨울에 생산을 해뒀다가 봄에 뿌리죠. 봄에 뿌립니다. 근데 올 초 같은 경우에는요, 생산에 차질이 문제가 없었어요. 전쟁이 2월 말에 났으니까. 그러니까 비료 생산, 빌드업 전에 문제가 없었죠. 가스 가격도 그렇게 생각보다 지금보다 높진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요. 너무 높아요, 가스 가격이. 예를 들어서 40불짜리 들어간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소비료 가격이 1,000불이 1,040불 정도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작년 대비했을 때는 거의 가격이 4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농민들이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못 사요. 생산도 못하고 있고요. 소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미치는 영향, 결국에는 내년 추수 시즌에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 개연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비료를 제일 많이 먹는 곡물이요, 옥수수, 밀 순서로 보면은 밀, 옥수수가 비슷하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쌀. 제일 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게 요소 비료 기준으로요, 콩. 내년에 아마 콩 많이 심을 것 같습니다. 전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요소 비료가 거의 들지 않는 작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산업에 대한, 특히 비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화학업체, 에너지 화학업체, 특히 석유화학업체들, 정밀화학업체들, 제약업체들 같은 경우가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를 보면 우리랑 산업구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경우를 보면요, 독일 전체 제조업 소비량의 75.5%를 화학산업에서 쓰고 있고요. 독일 가스 연간 전체 소비량의 42%를 화학산업이 사용하고 있어요. 직격탄입니다. 비료도 화학에 포함되는 산업이니까요. 바스프 매출액은 늘었지만 이익은 줄고 있고요. 지금 투입 단가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유럽 TTF 천연가스 가격하고요, 독일 기준 수입 가격인데 갭은 있지만은 방향성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도 영업이익이 줄었지만은 하반기 쪽 가게 되면 독일 제조업, 특히 이제 바스프나 이런 석유화학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더 커지게 돼서 이 감소폭이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부 업체들은 셧다운에 들어가기도 하고, 특히 철강 쪽에서 전기로나 이런 것들은 공장을 돌릴 수가 없지요. 계속 이런 현상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가스 가격이 빠졌다고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연말까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연말까지도 아닙니다. 이번 달 9월 달에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미국의 재고 수준, 그리고 중국은
안 살 것이냐, 언젠가 조만간 LNG 시장에 들어올 것이냐, 이거를 계속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